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부정선거 내부고발 포상금 10억 원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 발족식에서 박주연 변호사가 역대급 부정선거 증거들을 폭로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에 심각한 부실로 인해 부정선거 논란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억 원의 보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나 민주당 선거요원 중에 인간적 순간적 유혹에 넘어가서 선거표 조작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결정적 제보를 한다면 1인당 10억 원씩 보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개표기 제작회사 근무자 중에서 부정선거 양심선언을 하면 100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북한에 넘어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팔아서라도 보상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양심선언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고영일 변호사도 이 예배에서 부정선거 문제와 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고 변호사는 사이로 총선 당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과는 전혀 달랐는데 당시 방송 3사는 당일투표 출구조사만 하고도 사전투표까지 반영된 결과를 거의 정확히 예상했다며 전형적인 부정선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어제 그제 들어오는 많은 제보들을 보니 사전투표용지는 당일 프린트돼서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것이 표시돼 있어야 하는데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확진자 투표는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그는 여론조사기관 5군데에 의뢰해 3월 7, 8일 사전투표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조사하도록 했다라며 이번 결과와 비교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무효이고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파격적인 보상선언과 고영일 변호사의 헌법적 비판에 이어 이제는 그 막대한 포상금의 주인공이 될 구체적인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론과 주장을 넘어 실제 선관위 내부에서 25년간 부정선거의 실체를 목격해온 살아있는 증인의 등장은 이번 사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전광훈 목사가 공언한 그 양심선언의 무게를 감당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25년 동안 탄압을 받아도 이날의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15년 전까지는 국민을 미워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모르는 국민이 있나? 지금은 15년 넘어가니까 국민이 불쌍하게 보여요. 내가 해줄 만큼 15년 정도 투쟁했는데 충분히 개인으로서 했는 거예요. 가족들과 자식들한테는 엄청난 푸대접을 받았어요. 요걸 해도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백서를 정리하고 후세 젊은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투쟁하도록 해놓고 떠날래 했어요. 왜냐? 한 곳에 20몇 년 동안 하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오직 올인을 했더니 나중에 정신병자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쪽만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전다 스캔을 떠놓지 못해가지고 박스가 한 30개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부 남았는 거 다 하고 나면 국민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왜냐?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이 투쟁을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25년이라는 세월, 참 살해 위협까지 받아가며 투쟁해 오신 우리 한성전 선생님 정말로 위대합니다. 전한길 뉴스 발행인 전한길 씨가 지난해 부정선거 내부 증거를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내걸었던 10억 원 포상금의 강력 후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2차례 역임한 한성천 씨로 전한길 씨는 22일 전한길 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한성천 선생님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한길 씨는 지난해 부정선거 내부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10억 원을 드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한 씨를 25년간 부정선거와 싸워온 산증인이라고 표현하며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일이라며 포상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전자개표기 도입되던 그 순간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한 씨는 1987년 12월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발령받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2차례 지낸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25년에 걸친 부정선거 투쟁의 경위를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전자개표기가 국내 선거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였습니다. 시범 도입 이후 같은 해 8월 평가회가 열렸고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한 씨는 해킹 조작 가능성 등 부정선거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평가회를 진행하던 중앙선관위 선거과장 조혜주가 이를 가로막고 평가회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조혜주는 이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인물로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온 인사입니다. 이에 한 씨는 사무총장에게 직접 연락해 12월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맞섰고 결국 해킹 조작 증거가 담긴 투표지가 한 장이라도 나오면 선거 무효를 선언한다는 조건 아래 전자개표기 사용이 허용됐다고 전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일 밤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 부정선거 정황 외부서도 파악. 그해 12월 19일 대선 당일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전자투표 부정선거 조작 정황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고 이후 구속됐습니다.
이 선거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200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한 씨는 내가 알고 있던 부정선거 사실을 국정원 직원이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도 알고 있었구나 싶었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그는 관련 공문 증거를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누나와 사위와도 만났습니다. 부정선거 투쟁 과정에서 한 씨는 경남 김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누나 노영옥 씨와 마주쳤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나아가 탄압까지 받았다며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씨를 향해 내 동생하고 똑같이 투쟁하면서 산다며 숙소와 식사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씨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사망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습니다. 곽 의원은 직접 시신을 인수했는데 장인어른인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이 추락 현장에 비해 너무 깨끗한 것이 이해되지 않아 직접 달게 날개를 묶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까지 해봤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전, 김진태, 이준석, 이재명까지 부정선거 알면서도 외면. 한성천 씨는 부정선거 투쟁과 관련해 국회에도 수차례 접촉했으나 외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전, 김진태, 조배숙, 이준석, 이재명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 씨의 주장입니다. 김민전 의원에게 1시간 반에 걸쳐 부정선거 증거를 입증했으나 겁이 난다는 말만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여야 정당들이 한성천을 국회에 불러 토론하지 말라고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부정선거 투쟁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직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뒤 일방적으로 구속돼 1년 10일간 옥고를 치렀으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현재까지 14년째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한길 66회 선거 전부 무효,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일. 전한길 씨는 이날 방송에서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치러진 선거가 총 66회에 달한다며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이 모든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19 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선거가 단 한 번의 선거였던 것과 비교하며 이게 터지면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증언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한성천 선생님이 이제 전국 270개 선관위에 직접 서신을 발송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서신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바로 부정선거 팩트지입니다. 읽는 순간 당신들은 공범입니다. 한성천 선생님이 보내는 문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에게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실태와 법적 증거들을 들이밀어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를 묵인하는 것은 곧 범죄에 가담하는 공범이 되는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양심을 흔들어 안으로부터의 붕괴와 자백을 이끌어내겠다는 초강수 전략입니다. 10개 사항을 직원들한테 보내면서 너는 참정권 침해가 명확하니까 전 국민들이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선관위와 개인한테도 하겠다는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는 거네요. 예. 우리가 실제로 부정선거에 공범 짓을 하고 있네? 라고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각성하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내부에서부터 개혁을, 내부에서부터 문제에 대한 어떤 자각하도록 만들겠다는 한성천 선생님의 노력입니다. 선거 부정 팩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박주현 변호사의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 발족식 단장 연설문입니다. 발족 선포 및 도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미 양국의 애국 시민과 자유화혁신 당원 여러분, 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 한국단장 박주현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음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단장 박주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근간인 선거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와 권리 역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의 선거는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2002년 이후부터 오염되기 시작했고 좌파 문재인 정권 이후인 2020년 이후부터는 부정선거로 인하여 심각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이에는 중국 공산당이 부정선거를 이용하여 친중국가를 수립하려는 심각한 음모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과 미국 등을 무너뜨린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히고 수많은 증거들을 대한민국과 미국 등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바로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월 황교안 대표님께서 미국 집행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 천명하셨듯 부정선거는 단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체를 위협하는 글로벌 카르텔의 공격입니다. 이 경종은 양국 시민사회의 뜨거운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국경을 초월한 진실규명연대라는 역사적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조사단 발족은 그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 부정선거 구체적 증거들 우리는 지난 한국의 4.15 총선, 4.10 총선, 3.9 대선 등 한국의 수많은 선거들과 2020년과 2024년의 미국의 대선 그리고 2025년 실시된 제21대 6.3 대선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수많은 징후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국 수십 개 개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된 현상들은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이나 우연의 일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증거가 아니고 미국의 부정선거 증거이기도 합니다. 첫째, 눈을 의심케 하는 중복 및 대리투표 정황입니다. 한국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동일 인물이 불과 22분 간격으로 두 차례 투표소에 입장하는 장면, 평창동에서 비닐백에 여러 장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최소 4번 투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치동 개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2번 투표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6번 이상을 투표한 유권자 등 전국 곳곳에 중복투표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복투표를 통해 가짜투표지들이 양산되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쏟아져 나온 비정상적 투표지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 2장에서 5장씩 겹쳐서 접힌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위가 잘리거나 재단된 자국이 있는 투표지는 물론 심지어 강서구와 부천 등지에서는 6.3 대선과 무관한 이전 선거에 투표지 QR코드가 찍힌 지선 투표지까지 발견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4.10 총선에서 포항에서도 지난 선거에 가짜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가짜투표지들이 전국 곳곳에서 출몰했는데도 대한민국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위조투표지 공장이 중국 혹은 한국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말입니다. 셋째, 시스템의 치명적 오류와 봉인훼손 선거 사기를 위한 비잔 유형 봉인지 제작입니다. 전자개표기에서 특정 후보의 표만 연속으로 출력되거나 재확인 대상 코드인 7780이 비정상적으로 다수 발생하며 개표기가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시간 화면 녹화를 통해 8만 표가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 CCTV에 찍힌 투표함 봉인지 훼손 장면과 대구에서 후문으로 반입되는 투표함 등 이송 과정의 신뢰성은 철저히 붕괴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봉인지 관리대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봉인지를 뜯어도 표시 안 나는 비잔 유형으로 교체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참관인들의 서명도 간인이 아닌 봉인지 안에 기재하게 하여 바꿔치기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투표함이 선관위에 보관되는 중에 투표함을 바꿔치거나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넷째, 통계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사전 당일 투표의 극단적 격차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우파 진영의 김문수 후보가 15%포인트 이상 앞섰음에도 사전 투표에서는 친중좌파 진영의 이재명 후보가 2배 이상 압도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253개 시군구 중 당일 투표는 김문수 후보가 201곳에서 승리했지만 사전 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210곳에서 승리하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3일 간격의 단일 선거에서 서울 426개 동 중 424개 동에서 당일 승리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단 3곳에서만 앞선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노말리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은 우편투표에서는 더욱 두드러지며 제외투표에서는 오히려 우파 정당이 이기는 선거구가 254개 중 단 한 곳에 불과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편 배송 과정에서 명백한 위조투표지 투입 또는 투표지 교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징조임에도 대한민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전자개표기 사용입니다. 이미 한국의 전자개표기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동원되어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펄리티코라는 정치 언론사가 한국의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사용될 수 있다고 기사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2번 표가 1번 표로 가는 현상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었으며 중앙 서버와 연동되어 개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되는 개표 상황표도 등장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껐다 켜고 다시 카운트하니 숫자가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전 미국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는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미국의 도미니온 시스템과 함께 한국의 개표 시스템인 미루 시스템즈 한틀 시스템도 의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지가 잘못 쓰여질지 가늠이 불가능합니다. 여섯째, 사법부 언론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 진실에 눈을 닫는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수많은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과 선관위의 어마어마한 채용비리 부실 증거로 왜곡하는 뻔한 거짓말과 거짓 해명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 언론 검찰 경찰 등은 매국과 같은 거대한 범죄를 덮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필두로 부정선거 카르텔은 거짓에 산을 쌓고 있고 매국을 넘어 국민들의 정신까지 팔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의 은폐와 선거감시기구의 과학적 초국가적 감시기구로의 도약. 그러나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카르텔로 구축된 언론과 사법부 검찰과 경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쟁점을 전환하며 부정선거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주장들을 주장이자 의혹 그리고 정황 증거들로만 치부하며
혹은 모든 증거들을 덮고 부정선거의 공론화를 막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이 아닌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영토가 작고 글로벌리스트와 부정선거 카르텔, 친중파들의 실험장 성격을 가진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덮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미국이 50개의 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었다면, 트럼프라는 훌륭한 리더가 없었더라면 2020년에 미국처럼 부정선거 카르텔에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과학적이고 글로벌하며 더욱 가열차질 것입니다. 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은 앞으로 다음에 4가지 길을 갈 것입니다. 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 향후 핵심 운영계획 목표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을 위한 초국가적 감시 대응체계 확립 한미 최고 전문가 합동선거 시스템의 과학적 실증적 검증 및 국제적 연대 단순한 정황 제기를 넘어 양국의 IT 통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검증위원회를 가동하여 선거 인프라의 치명적 오류와 조작 증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전자개표기 및 서버 전면 조사 미루 시스템즈 한틀 시스템 등 논란이 된 전자개표기의 네트워크 연결 여부 외부 데이터 전송 흔적 해킹 취약성을 미국 측 IT 전문가들과 교차 검증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조작 메커니즘 규명 63대선 및 양국 선거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부풀리기, 중복투표, 사위투표, 우편투표 위조 및 배송 조작 가짜 투표지 투입 실태를 추적 조사, 통계적 아노말리 백서 발간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간의 설명 불가능한 득표율 격차 제외 투표의 일방적 결과 등 기이한 통계 현상을 분석한 한 영문 백서를 발간하여 전 세계에 배포 선거 무결성 확보를 위한 항구적 제도 개선 투쟁. 선관위의 자의적 행정 편의주의를 타파하고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투명한 선거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입법 및 사회적 투쟁을 전개합니다. 사전투표 폐지 및 당일 투표 일원화 촉구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된 현행 사전투표 제도의 원천적 폐지를 요구 투명한 수개표 시스템 전면 도입, 전면 수개표 실시 투명 투표함 도입 투표소 현장 수개표 이송전 개표 등 조작 개입을 차단하는 직관적이고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 봉인 및 관리 시스템 개혁 조작이 용이한 비잔류형 봉인지 사용을 즉각 중단시키고 행랑식 투표함 금지 수기 기록 명부 작성 의무화 및 바코드 체계 전면 재검토 요구 글로벌 연대 및 거시적 국가 선거 안보 거버넌스 구축 부정선거 카르텔과 친중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정보전에 맞서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선 국제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초국가적 진실규명 연대 강화 미국, 브라질, 대만 등 부정선거의 위협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양심적인 시민사회 및 전문가 그룹과 상식 공조 채널 한라인 개설, 범정부 시민사회 선거 안보 협의체 구성 요구 선거 시스템 조작 및 사이버 정보전 가짜뉴스 서버 해킹 등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가정보원 등 안보기관과 부방대 공동조사단 등 시민사회가 함께 감시하는 거버넌스 구축 압박 사법 언론 카르텔 타파 및 대국민 진실 알리기 전면전 침묵으로 일관하는 언론과 사법부의 카르텔을 깨고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을 국민과 전 세계에 직접 알립니다. 사법부 및 선관위 대상 법적 대응 강화, 사위투표 적발 사례, 봉인지 관리 대장 누락,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끝장 고발 및 선거무효 소송 지속 전개, 대국민 글로벌 여론전 전개, 주류 언론이 은폐하는 중복투표 영상, 신권 다발 투표지, 훼손된 투표함 등의 물리적 증거를 자체 미디어 네트워크 글로벌 SNS 미국 정치권 언론 집행연계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 부방대 현장 감시 요원 정예와 다가오는 모든 선거 현장에 투입될 감시 요원들을 대상으로 적발 매뉴얼 위조 투표지 감별, 봉인지 바꿔치기 적발, 중복투표 체증 등을 고도화하여 조직적 대응력 강화, 집중감시지역 선정 울산, 평택, 인천 및 대규모 전문가 감시 인력 파견, 부정선거 수사 및 관련자 처벌,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부정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관련자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고 부정선거 범죄자 수법을 전 세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정선거 수사가 한국에도 이어지게 할 것이며 미국 2020년 대선에서 의혹이 있는 애리조나 항공기 투표함 사건이나 성남종합운동장 IP 기록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연결관계를 파악하고 A웹 등 전세계 부정선거 카르텔, 부정선거를 통한 친중 1대1로를 하나씩 격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 사랑하는 애국시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진실을 향한 길은 험난하고 거대한 기득권의 저항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미양국의 양심 세력이 지적 연대를 이루고 부방대와 공동조사단이 과학적 데이터와 국제 규범으로 무장하고 진실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진실 규명은 그 누구도 폄훼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적 파도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이 한미 양국의 부정선거 카르텔들을 척결하고 전 세계 부정선거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의 진실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이 위대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 잘 시청하셨습니까? 정성산TV는 2024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정지되었다가 14개월 후 작년 2025년 11월 8일 수익 창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산TV는 현 광고료 월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